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범주형 자료의 이제 분석 방법 중에서 마지막으로 독립성 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독립성 검정에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모집단을 생각을 할 때 그 모집단의 두 가지 특성을 생각을 하고, 즉 두 가지 변수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두 가지 특성 혹은 두 가지 변수가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 이제 독립성 검정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한 이제 예제로서 앞에서 우리가 그 어떠한 모집단에서 그 추출을 해서 두 가지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조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오락물, TV에서 방영되는 오락물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한지, 즉, 뭐, 오락물이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방영된다고 생각하는지, 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지 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즉, 두 가지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냐 여자냐 성별을 조사를 했고, 또 다른 하나는 오락물 방영에 대한 의견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검정을 이제 하고자 할 때 독립성 검정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모집단으로부터 이제 자료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자료는 비슷하게 모집단에서 추출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실험 추출 단위로부터 두 가지 특성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example의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그 대상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조사하고, 그리고 오락물 방영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를 조사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두 가지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남자냐 여자냐라고 하는 범주에 따라서, 그리고 오락물 방영에 대한 의견, 너무 많다, 적당하다, 너무 적다 라고 하는 세 개의 범주에 대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관측 도수를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관측 도수를 조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이원 분할표 형태로 주어지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 성별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것을 간단하게 X로 나타내도록 하고요. 변수를, 특성을. 그 다음에 오락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이제 Y라는 특성, Y라는 변수로 나타낸다면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자,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가 있는데 X라는 변수가 택하는 값 X1, X2 그다음에 Y라는 변수가 택하는 값 Y1, Y2, Y3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x는 스몰 x1이 되고 라지 y는 스몰 y가 되는 그런 관측 도수가 얼마인지를 이제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이런 값들을 우리가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물론 이제 표본의 크기는 이것을 다 더한 총합이 될 텐데요. 이 총합은 nij들을 다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표로부터 독립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자료를 보면 그 전체 표본의 크기 n은 우리가 조사를 하기 전에 뭐 정한 상태에서 그 크기만큼 조사를 할 텐데요. 자, 각각의 그 실험 추출 단위에 대해서 x도 조사하고 y도 조사를 하는 상황에서는 행의 합과 행의 합은 n11, n12, n1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의 합은 n21, n22, n23가 될 텐데 이 행의 합이 조사를 하기 전에는 미리 정해져 있는 값은 아닙니다.
자, 이것이 앞에 동질성 검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질성 검정에서는 여러 개의 모집단을 생각을 했었고,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적당한 이제 표본의 크기를 정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각각의 행의 합은 이제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조사하기 전에도. 하지만 지금은 모집단이 하나만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두 가지 특성, 두 가지 변수의 값을 조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의 합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물론 열의 합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행의 합은 결정이 된 상태였고요. 동질성 검정에서는. 근데 물론 이제 동질성 검정에서도 열의 합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자, 독립성 검정에서는 행의 합도 열의 합도 미리 정해지지 않은 그런 특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로부터 우리가 이제 독립성 검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동질성 검정과 동일하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예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의 자료를 보면 이제 오락물 방향에 대한 의견 그리고 성별을 조사했는데요. 두 가지가 서로 독립적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예제 3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데요. 지금 전체 표본의 크기는 1250인데 이 중에서 남자는 641명, 여자는 609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조사를 하기 전에 641명인지 609명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였을 거고요. 1250명을 추출을 한 다음에 조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남자, 여자의 합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정해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락물 방향에 대해서 너무 많다라는 사람, 적당하다, 너무 적다라고 하는 사람의 수가 마찬가지로 계산이 될 텐데요. 자, 이것은 이제 하나의 표본으로부터 얻은 자료인데 우리가 검정하고자 하는 것은 모집단에 대해서 두 가지 특성이 독립인가 아닌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모집단에 대해서 독립인가 아닌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모집단의 모습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모 비율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전체 모집단에 대해서 그 중에서 남자면서 너무 많다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PM1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전체 모집단에서 남자이면서 오락물 방향이 지금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 PM2, 그것도 모 비율이죠. 자, 너무 적다 PM3. 자, 여자의 경우에는 PF1, PF2, PF3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PM1, PM2, PM3를 다 더한 값을 PM이라고 쓰도록 하고요. PF1, PF2, PF3를 다 더한 값을 PF, 즉 M은 이제 남자를 의미하겠죠. F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즉 PM은 뭐냐면 결국 전체 모집단에서 첫 번째 특성을 X라고 한다면 첫 번째 특성이 남자인 비율이 되겠습니다. 즉 남자 전체 모집단 중에서 남자의 비율이 PM이 되는 것이고 PF는 전체 모집단 중에서 여자의 비율이 PF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이번엔 컬럼 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PM1과 PF1을 합한 값을 P1이라고 우리가 쓰도록 하고요. PM2, PF2를 더한 값을 P2, PM3, PF3를 더한 값을 P3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P1이 의미하는 바는 전체 모집단 중에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일단 의견이, 즉 Y라는 변수가 특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개체의 비율을 우리가 P1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비슷하게
오락물 방향에 대해서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P2가 되겠고요.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P3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성에 따라서 비율들, 모비율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독립이다. 두 가지 특성이 독립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x라는 확률 변수와 y라는 확률 변수가 있을 때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다음과 같은 결합 확률을 생각을 합니다. 즉, 첫 번째 특성 x가 스몰 xi가 되고, 두 번째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y가 스몰 yj가 되는 일종의 곱사건의 확률이 되겠죠. 혹은 결합 확률이, 독립이라는 뜻은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모든 ij에 대해서, 즉 첫 번째 변수 x가 택하는 모든 범주에 대해서, 지금은 범주형 자료만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 y에 대해서 모든 그 관측값에 대해서 이러한 성질이 성립을 하면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 x라는 특성과 y라는 특성이 독립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불렀습니다. 따라서 독립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이 표를 이제 생각한다면 모비율 사이에 PM1은 PM과 P1의 곱과 같아져야 되고요. 독립이라면. 그 다음에 이 녀석은 PM과 P2의 곱과 같아져야 됩니다. 이 녀석은 PM 곱하기 P3, 그리고 이 녀석은 PF 곱하기 P1, 이 녀석은 PF 곱하기 P2, 이 녀석은 PF 곱하기 P3. 즉, 각각의 결합 확률들이 이와 같은 일종의 이제 마지널 프로버빌리티가 되겠죠. 주변 확률이 되겠습니다. 주변 확률 PM, PF, 그 다음에 P1, P2, P3의 곱으로 다 나타나게 되면 두 가지 특성이 독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규모가설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모 비율을 우리가 표현할 때 PM의 1부터 지우자. 다시 PM1부터 PM3까지, 그 다음에 PF1부터 PF3까지 나타냈는데, 이때 M은 남자냐 여자냐, F는 여자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1, 2, 3은 오락물 방향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이제 구분하는 첨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집단에서 임의로 한 명을 추출했을 때 그 선택한 사람이 남자이면서 오락물 방향에 대해서 너무 많다라고 의견을 가진 그런 사람이 선택될 가능성을 우리가 모비율 PM1으로 우리가 두었었고요. 자, 이러한 PM1부터 PM3까지 다 더한 값은 결국 임의로 모집단에서 한 명 뽑았을 때 그 사람이 남자일 확률이 된 텐데요. 자, 그 확률을 PM이라고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PM1과 PF1을 더한 이 확률을, 모비율을 P1이라고 두었는데, 그것의 의미는 모집단에서 임의로 한 명 추출했을 때 선택된 사람이 오락물 방향에 대해서 너무 많다라고 의견을 가진 사람이 선택이 될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성이 이제 독립이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성별, 각각의 오락물 방향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결합 확률이 각각의 확률, 주변 확률의 곱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PM1이 PM 곱하기 P1,
물론 지금은 남자이고 오락물 방역만 생각을 한 거지만 이러한 형태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는 것이 바로 독립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성 검정에서의 귀무가설은 두 가지 특성이 서로 독립이다라는 것인데 그것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PM1은 PM 곱하기 P1, PM2는 PM 곱하기 P2, PM3는 PM 곱하기 P3 등등 해서 마지막에 PF는 PF 여기가 좀 잘못되어 있네. PF3죠. PF3는 PF 곱하기 P3. 그 여자인 경우에도 그 세 가지 경우들이 있을 텐데 모두 다음과 같은 것이 성립을 하는 것이 바로 독립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독립이라는 표현을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분할표 입장에서 말로 표현한다면 각각의 칸에서의 확률, 이것이 이제 결합 확률이 되겠죠. 자, 그 칸이 속한 열의 합과 그 칸이 속한 행의 합이 결국 이제 각각이 주변 합이 되겠습니다. 주변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 확률이 주변 확률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제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이제 규모가설로 하는데요.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그 적합도 검정이나 혹은 그 동질성 검정에서 했던 방식과 동일한 아이디어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가설 하에서 그러면은 각각의 칸에 대해서 기대 도수 생각을 해보고 그것과 각각의 칸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주어진 자료를 보면 여기에 이제 그 관측 도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고 그 차이가 크게 되면 그 H0를 좀 의심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쓰겠습니다. 자, 지금 이 표는 이제 관측도수인데요. 관측도수 전체 합이 1250인데 1250으로 나눈 결과가 지금 다음과 같은데요. 자, 이 표는 잠깐의 설명을 조금 덜 했던 것 같은데 아래쪽은 이제 모집단의 비율, 모비율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위쪽은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얻었을 때 생각하는 표본 비율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표본에 대해서는 남자면서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약 한 30% 정도, 여자면서 의견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31% 정도다라는 표본 비율을 나타내는 표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기대도수를 계산을 해보고 관측도수하고 차이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도수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각 칸마다 기대도수를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자, 전체 지금 n의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가 1250이었는데요. 1250명을 추출할 때 남자면서 너무 많다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추출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당연히 n 곱하기 pm1이 될 텐데요. h0, 즉 독립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이 녀석이 pm 곱하기 p1과 같겠습니다. 자, 나머지 칸에 대해서도 기대 도수가 결국 독립이라는 가정하에서는 PM, P1, PM, P2, 즉 PM, PF, P1, P2, P3를 이제 곱함으로 해서 우리가 기대 도수를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주변 확률들을 이용을 하면 독립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규모 가설 하에서는
각각의 칸에 대해서 기대도수를 계산하는 것이 이 값들만을 이제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PM이나 PF, P1이나 P2나 P3는 지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러한 기대도수를 계산을 하려면 PM을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추정값을 PM 해시라고 쓰도록 하고요. 자, 이 값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P1도 추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P1 햇을 우리가 추정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PM 햇은 어떻게 추정을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지금 표본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그 추정을 해야 될 텐데요. 자, PM을 이제 추정을 하는 방법은 PM 햇을 이제 추정량이라고 할 때, 자, 전체 모집단에서 임의로 한 명 추출했을 때 남자가 몇 명 있을까? 남자의 비율이 PM인데요. 자, 1250명을 선택을 했을 때는 남자면서 너무 많다, 남자면서 적당하다, 남자면서 너무 적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들을 다 더한 값이 결국 0.5128이 될 텐데요. 자, 이 값으로 PM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값을 정확하게 쓰면은 1250분의 첫 번째 합이 되겠습니다. 관측도수에서 거기서 641이 되는 거죠. 자, 비슷하게 P1 햇을 추정을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P1을 추정을 하는 P1 햇을 계산하는 방법은 1250 중에서 자, 우량물 방형에 대해서 너무 많다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니까 결국 766이 될 텐데 이것은 1250분의 열의 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열의. 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추정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 PF 햇을 추정하는 방법은 1250분의 두 번째 행의 합이 되겠습니다. 관측도수에서 그 다음에 P2 햇 이 두 개의 값, 두 번째 컬럼의 합을 생각을 해서 그 값을 이제 분자에 쓰면 되겠죠. 자, 이 녀석을 사용해서 P3 햇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추정을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1250 곱하기 PM P1의 추정치로 1250 곱하기 PM 햇 P1 햇이 될 텐데, 자, 이 값을 보면 1250 곱하기 PM 햇은 1250분의 남자인 모든 경우들을 다 더한 것이니까 첫 번째 행 합이 그 PM 햇을 계산할 때 분자에 들어가고요. P1 햇을 계산할 때는 전체 합은 동일하고 P1이 그 오락물 방향에 대해서 많다라는 것이니까 첫 번째 컬럼에 있는 합을 다 더합니다. 값을 다 더합니다. 이때 1250이 이제 약분이 되고 남는 것은 1250, 즉 전체 표본의 크기가 나오고요. 자, 이 칸에 대해서 분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 칸이 포함된 첫 번째 행의 합과 그 칸이 포함된 첫 번째 열의 합을 곱하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칸을 보면 전체 합을 열의 합과 행의 합의 곱을 전체 합으로 나눠준 결과가 되는데요. 이러한 그 관계는 첫 번째 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칸에서도 성립합니다. 자,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의 차이는 남자라는 것은 동일하니까 첫 번째 행을 합할 때는 동일하게 하고요. P1이 P2로 바뀌었기 때문에 두 번째 컬럼의 합을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바꿔 쓰면 되겠죠.
따라서 이 칸에 대해서도 기대도수를 추정을 하는 방식이 극한을 포함하는 행의 합과 극한을 포함하는 열의 합의 곱을 분자에다가 쓰고 분모는 전체 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칸에 대해서 칸의 기대도수의 추정값을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은 앞에서 우리가 동질성 검정에서 기대도수를 추정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동질성 검정과 독립성 검정은 그 방법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내용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기대도수를 추정하는 계산 과정은 동일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칸에 대해서 기대도수를 계산을 한 것을 괄호 안에다가 넣었고요. H0가 사실이라면 그 H0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얻은 기대도수와 그리고 실제 관측도수가 차이가 얼마 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차이를 각각의 칸별로 계산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서 차이를 계산한다는 뜻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뭐 26하고 26.2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0.2가 되는데 0.2의 제곱을 26.2로 나눗셈을 하는 거니까, 물론 0은 아니지만 굉장히 작은 0에 가까운 값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들을 다 더해서 3.23이 나왔는데요. 자, 이 3.23이라는 값이 H0가 사실일 때 충분히 흔히 나오는 값인지 그렇지 않은 값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더한 검정 통계량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검정 통계량의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은 범주를 모두 두 가지 변수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두 가지,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x하고 y에 따라서 범주가 모두 6개의 범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남자면서 너무 많은 범주 하나, 남자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범주 하나, 남자면서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는 범주 등등 6개의 범주가 있고, 6개의 범주에 대해서 기대도수와 관측도수의 차이들을 계산을 해서 그런 것을 다 더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자유도는 6개의 범주, 그러니까 6 마이너스 1, 범주의 개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것은 물론 이 카이제곱 통계량을 계산할 때 모수 추정을 하지 않았을 때의 자유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PM을 추정을 했습니다. PM 햇을 사용을 해서. 그리고 P1도 추정을 했습니다. P1 햇을 이용을 해서. 자, 이러한 과정에서 추정된 모수가 모두 몇 개 있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PM뿐만 아니라 사실은 PF도 PF 햇을 통해서 추정을 이제 해야지만 앞에 계산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결국 첫 번째 변수인 X에 대해서 남자일 확률, 여자일 확률, 즉 PM과 PF라는 두 가지 모수를 이제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PM과 PF는 더해서 1이라는 그러한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추정하는 모수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너무 많다, 너무 적당하다, 너무 적다, P1, P2, P3 이 세 개의 모수를 추정을 이제 하는 과정이 필요했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다 더해서 1이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각을 별도로 우리가 추정을 한다기보다는 이 중에서 두 개를 추정을 하고 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개 중에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모수는 두 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추정된 모수의 개수는, 자, 여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추정하는 것은 한 개입니다. 그래서 2-1, 그리고 이쪽이 세 개가 있는데 실제로 추정하는 것은
2개가 되죠. 그래서 이만큼을 빼준 것이 자유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 마이너스 얼마죠? 여기가 1, 2, 4가 되겠죠? 그래서 1이 됩니다.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검정 기강력은 유의 수준이 알파인 기강력은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이제 계산 잘못했네요. 네, 다시 볼까요? 네, 앞에서 자, 범주의 개수가 6개죠. 그 다음에 하나를 빼고요. 그 다음에 추정된 모수가 남자냐 여자냐 할 때 이제 하나를 추정한 것이고, 너무 많다, 너무 적당하다, 너무 적다, 3가지 범주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모비율을 추정을 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3-를 2개였습니다. 그래서 5 마이너스 1 더하기 2.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네요. 그죠? 네, 2가 됩니다. 2. 그래서 자유도가 2가 되므로 기강력은 다음과 같이 정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은 2가지 변수에 대해서 범주를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면 2 곱하기 3이 있고 거기서 하나를 빼니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PM, PF를 추정하는 것의 본질적인 개수가 1개, 이거는 P1, P2, P3를 추정을 할 때 본질적으로 추정하는 모수가 2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5%가 되도록 유의 수준을 정한다면, 유의 수준 5% 기강력을 정하자면 기준값이 5.99인데 앞에서 얻은 관측값은 3.23으로 기준값보다 작아서 기각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기각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2가지 특성이 독립이 아니다 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즉 2가지 특성이 독립적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유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2가지 변수를 생각을 하는 것은 동일한데요. x라는 특성, y라는 특성을 생각을 하는데, x라는 특성이 택하는 값이 x1부터 xr, r개가 있다고 하고요. y라는 변수가 택하는 특성 범주값이 small y1부터 small y c까지 c개가 있다라고 할 때 전체 범주의 개수는 r 곱하기 c가 됩니다. 따라서 모수 추정이 없는 경우에 범주의 개수가 r 곱하기 c가 되는 거니까 검정 통계량의 자유도는 기본적으로 r 곱하기 c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모수 추정을 합니다. 즉 이쪽 각각의 행의 합에 해당하는 모수를 추정을 하는데, 그 녀석이 모두 r개가 있지만 다 더해서 1이라는 조건으로부터 본질적으로 추정하는 모수의 개수는 r-1개가 되고요. 비슷하게 y라는 확률 변수의 주변 확률이 모두 c개가 있을 텐데, 그 c개를 이제 추정을 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추정하는 모수의 개수는 c-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전개해 보면 r 곱하기 c 마이너스 r 마이너스 c에 더하기 1이 됩니다. 이 녀석은 r-1, c-1의 곱과 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유도가 결론적으로 r-1, 즉 행의 개수, 그 다음에 c-1, 열의 개수에서 각각 1을 뺀 값을 곱한 값이 자유도가 됩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동질성 검정과 독립성 검정은 서로 다른 내용을 검정하는 것이지만 기대도수의 추정치를 계산하는 과정이 동일했습니다. 즉, 극한에 대해서 극한을 포함하는 행의 합과 극한을 포함하는 열의 합을
곱한 값이 분자에 있었고 분모에는 전체 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일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검정 통계량도 그러한 기대도수와 관측도수의 차이들을 다 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도 동일한 형태로 계산이 됐었고, 뿐만 아니라 자유도도 똑같습니다. 행의 개수, 열의 개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따라서 기각력도 당연히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질성 검정과 독립성 검정은 검정하는 대상은 다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계산하는 과정은 동일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방법을 RStudi오를 사용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동질성 검정과 독립성 검정은 우리가 해석을 이제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계산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했던 코드를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자, 여기 값만 바꿔 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값을, 자, 이 값이 의견 1250명을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남자면서 너무 많다, 적당하다, 너무 적다 라고 의견을 낸 사람들의 관측 도수가 되고, 두 번째 여기 있는 값들이 여자이면서 의견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관측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각각의 행은 이제 두 개가 될 텐데요. 행은 두 개가 될 텐데, 이때 이제 행의 의미는 이제 성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은 이제 남자였고요. 두 번째 행은 여자였으므로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나타내고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럼은 이제 의견이죠. 오락물 반영에 대한 의견이 어떤가. 간단하게 쓰죠. 많다, 적당하다, 그리고 적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컬럼의 개수가 3이니까 이 부분을 3으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그 행의 개수, 열의 개수를 이제 계산하는 과정도 동일하고 자유도를 계산하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는 한 5% 정도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계산을 해보면, 자, 관측도수는 다음과 같이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표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H0, 두 가지 특성이, 두 가지 변수가 독립이라는 가정하에서 각각의 추정된 관측도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관측도수와 추정된 기대도수의 차이를 계산한 것이 D가 되죠. D를 보니까 이만큼이 되고, 그것을 다 합한 값이 카이 제로, 제로인데요. 카이 제곱, 카이 스퀘어 제로인데요. 자, 그 값과 다음에 5% 유의 수준에서의 기준값 5.99를 비교해 보니까 기각력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5.99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각은 못 하겠습니다. 즉, 두 가지 특성이 서로 독립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다. 이때 p-밸류를 계산해 보면 2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립성 검정을 우리가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